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문자는 받으셨죠? 네, 새해 복 받으시고 대박 터지라고 네, 문자 보냈습니다. 자, 올해는 뭡니까? 합격 맞죠? 제발 좀 합격 다 하시고 10명 소개를 좀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격해놓고 지금 한 명도 소개 안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계속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받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어요, 몇 명이. 네. 자, 합격 시켜놓고 저는 정당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잖아요. 합격만 하면 떡을 매일 사온다 이러고는 전화도 안 받아요. 나중에 단체로 사가겠다고 그렇게 하죠. 네. 원래 합격하면 떡 사와야 된다고 자기가 사오겠다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는데 저는 답이 없어요. 자, 바쁘시겠죠? 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하냐면 대리 행위를 할 차례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93페이지 맞습니까? 네, 93페이지. 자, 앞에 내용 정리를 하면서 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판서 노트는요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내용을 설명하면서 합니다. 자, 21페이지, 22페이지 복습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대리가 뭡니까? 우리가 대리가 흔히 보는 게 뭡니까? 대리 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리 운전이에요. 대리 운전. 약자는 드시면 누굴 부릅니까?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운전시키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뭘 줍니까? 차를 주는 겁니까?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인은 뭡니까? 대리권은 권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X 부동산을 1억에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좀 팔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래서 대리인을 두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대리인에게 뭘 수여합니까? 대리권을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냐면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수권행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리권에 대해서 배웠을 때 뭘 배웠냐면 대리권의 의의를 가지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판소도 22페이지 보면은 대리인의 의, 대리권의 의의는 대리권은 뭘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뭡니까? 권한을 의미한다. 두 번째, 대리권의 발생이 나옵니다. 대리권의 발생은 법정 대리는 법으로 정했잖아요. 뭡니까? 법률 규정. 맞나요? 임의 대리는 뭡니까?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팔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뭡니까? 수권행위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생하고 난 다음에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는 대리권 범위를 정했을 때 권한의 범위를 정했을 때하고 정하지 않았을 때로 나눕니다. 범위를 정했을 때는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어떻게 됩니까? 법률의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발생합니다. 수권행위.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자,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118조. 자, 이때 제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은 갑이 을에게 너 내 대리인이야. 그래서 알아서 해. 이렇게 화풀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대리인은 알지만은 범위를 정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민법 법조문에 법조 만들어놔야 되겠죠. 이랬을 때 내가 대리인은 알지만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법조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호가 뭡니까? 보존행위와 2호 이용계량행위인데 이용계량행위는 뭐가 변하면 안 돼?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맞나요? 자,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종료에 나중에 이제 보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포인트가 범위부터가 시험의 포인트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을 가는데 자, 일단 내용은 남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판소 때 순서대로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뭡니까?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함부로 섰을 때 나쁜 놈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민법 규정이 있다 없다? 민법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민법 몇 조가? 107조. 107조가 뭔데요? 비진의 의사표시 내용이 뭐 된다고? 유추 적용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3번 나왔는데 유추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시험의 포인트였고 자, 그래서 25회 때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내다가 그다음에 내용까지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그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대리고 남용은 그 판례를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민법 107조 1항에 단서가 뭐 된다고요? 유추정이 된다.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가 이제 뭡니까? 제한입니다. 대리군의 제한. 제한은 124조하고 119조가 있습니다. 124조는 뭡니까? 124조는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왜 금지한다 그랬습니까? 지가 계약해버리면 본인은 해야 할 염려가 있거든. 그래서 Y 적어놨잖아 옆에 판소 때. 왜 이래 했잖아.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외가 뭐라 있습니까?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의 이행, 다툼형 채무이행은 가능하다. 적어놨죠? 적혀져 있어요.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119조는 뭡니까? 대리인이 뭘 때? 수인인 경우. 대리인 수인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명이 대리인을 뒀단 말이에요. 아무나 행위를 해도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이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뭡니까? 본인을 대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 대리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법률 규정이 있거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한 수권이 있을 때는 무슨 대리 한다고요? 공동대리 한다. 공동대리를 한다. 작년에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뭡니까?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돈의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용돈 뭡니까? 세뱃돈 받고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통장에 넣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통장에 이제 만들 때는 부모 중에 아무나 가서 만들 수가 있어요. 해지할 때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둘 다 가야 됩니다. 안 만들어 줘보니까 모르잖아요. 아시겠죠? 네, 우리 아들 벌써 100만 원 가까이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 네, 100만 원. 요번에 뭡니까? 올라가서 우리 요번에 이제 서울로 갔거든요. 네, 동생이 지금 애를 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네, 낸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못 내려오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주 좋더라고. 왜 좋냐면 고속도로가 진짜 고속도로예요. 완전히 고속도로예요. 옆에는 뭡니까? 막 막혀가지고 난리인데 우리는 막 고속도로야 그냥 막. 예? 내려올 때는 뭡니까?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직행으로 완전 내려왔어요. 예? 그래도 시간이 뭡니까? 그 강서구에서 이제 출발해가 저희 동생이 강서구에 있거든요. 예, 강서구에 있는데, 강서구에 있는데 거기 이제 아파트에 출발해가지고 또 시내 어디 올림픽대로 돌아가지고 또 경부선 타야 되잖아요. 차가 안 막혀요. 저 근데 반대편 이제 오는 차들은 꽉 막혀오고 이게 바로 역기성 들어봤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하여튼 보니까 이제 뭡니까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돈을 좀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장에 또 줘야 돼요, 지가. 통장에 드르르 찍게 되죠. 금액 확인해야 돼요. 근데 만약 해지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부모가 공동 같이 가야 돼요. 알겠죠? 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위임장 작성하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애 거를 팔거나 할 때도 어떻게 해라 했어요? 애 재산, 할머니로부터 재산 받았다, 손자가 여러분 아들 아닙니까? 예? 처분할 때 된다고. 부모가 공동으로 팔아야 된다. 언제 팔아야 했어요? 그렇죠. 19세 때, 18세 때 팔아야 돼요. 공부할 때. 아시겠죠? 네, 모을 때. 핑계는 뭘 했어요? 등록금만. 그렇지. 좀 안 해요. 이제 좀 통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용은 기억하고 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률이란 게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해지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공동으로 해란 말이에요. 부모가.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가족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한 뭐 쓸 때요. 수권을 줬을 때는 무슨 일이 합니까? 공동으로.
갑이 을에게 또 정에게 야 내 거 팔 때 무에게 또 뭐라냐면 세 명인데 내 거 팔 때는 너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딱 해놓으면은 정해놓으면 수권행위를 정해놓으면 반드시 무슨 내려야 됩니까? 공동으로 해야 돼. 각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되면 다 이제 내용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소멸입니다. 소멸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3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대리권 파트 시험 나오면은 여기 3번, 4번, 5번, 6번에서 지문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 가지고 소멸에서는 127조, 128조 이렇게 됩니다. 127조가 뭡니까? 공통의 소멸사예요. 본사 들어봤어요? 본사 본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대리권 소멸이죠. 예, 왜냐?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돼가지고 갑다시가 뭡니까? 모든 소유권 다 가지거든. 그래서 을의 대리권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하는 놈 죽었다. 대사, 파산했다. 성년 소유권 개시됐다. 이럴 때는 소멸이죠. 128조입니다. 128조는 뭡니까? 128조는 임의 대리의 투교의 순사입니다.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그 다음에 수권행위를 처리했을 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수권행위를 처리하면은 소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이미 뭡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제 빨리 오셔가지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 읽어봤겠지만, 맞죠? 다시 한번 정리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서 이제 어디로 배웠냐. 이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 대리권 받은 대리인이 누구하고? 상대방하고 이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무슨 행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법률 행위를 한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뭐 교환 계약을 한다든지, 임대 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행위를 한다. 무슨 행위를 한다고요? 법률 행위를 하는데 대리 파트니까 뭘 한다? 대리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렇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이게 이제 대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배운다고요? 두 번째 파트 대리 행위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배우는 파트가 뭡니까? 대리 행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리 행위를 배웁니다. 대리 행위를 배운다. 대리 행위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다고요? 현명주의입니다. 현명주의. 현자가 나타날 현자 이름 명자입니다. 그럼 누구 이름을 밝히는 겁니까?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뭔데요? 효과를 본인에게 주기 위해서 밝힌다는 겁니다. 무슨 말겠어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하면 효과 누구 들어갑니까? 갑이 들어간다고. 효과를 본인이 기소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현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명주의는 114조의 법에 딱 되어 있어요. 현명을 했을 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15조 가면은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요 법 만들어 놔야 되죠. 115조를 만들어 놨어요. 115조.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누굴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가 누구냐면 대리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 현명하게 되어 있어요. 현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에게 효과를 기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현명한 방법이 뭔데?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해도 현명해요. 이게 보통 현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대리인 을이라고 대리인한 것만 나타내도 현명이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아니고요.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리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명하지 않았지만은 이쪽 봅시다. 현명하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맞지. 자기가 현명하지 않았지만은 자,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하다. 본인인 것처럼 했다. 이래도 뭐가 된다고요?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대행적 대리랍니다. 대행적 대리. 본인인 것처럼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도 뭡니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습니다. 원래 현명해야 되는데
마치 본인이 그처럼 현명하지 않았지만은 본인이처럼 행위를 하더라도 효과가 본인이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현명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자기가 책임져. 이 자기가 누군데? 대리인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현명 안 하면 지가 책임져야 되죠. 지가 누구예요? 대리인 책임져야지.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행위를 하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사기 강박이 있다든지 차고 비즈니스 합의시 통정 합의시 그러면 이게 흥결이거든요. 하자와 흥결은 누구 기준으로? 행위한 사람이 을이잖아.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이게 이제 116조 내용입니다. 116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자와 흥결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요겁니다. 병이 을을 뭐 했다고? 사기 강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기 강박으로 얘가 취소하는 게 아니고 누가 취소한다고? 본인이 취소합니다.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되니까? 본인에게 기속되니까 취소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에게 기속이 되거든요. 근데 사기 강박 당했는가 안 당했는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고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한다고? 갑이 한다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헷갈리죠? 보통 을이 상대방의 병이 이제 을에게 사기 강박하면 을이 취소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보통 아시겠죠? 근데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되니까 본인에게 기속되니까 효과인 누가? 본인 취소권은 누가 행사한다고? 본인이 취소권 행사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리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면서 여기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줄을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대리 행위 나와 있죠? 대리 행위는 누구와 누구 관계입니까? 대리인과 상대방 관계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요. 대리 행위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우리 범위 넘어서면 안 돼요. 넘어서면 월권 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현명을 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령하는 경우를 뭐라 한다고요? 수동 대리입니다. 그래서 능동 대리든 수동 대리든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이게 114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그 현명해야 되는데 바로 밑에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 효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우리 어제 위에 현명하면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했어요? 본인한테 간다 했잖아. 그러면 밑에 이제 줄 굵게 현명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줄 끊어놓고 그때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는다.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 지가 행위한 것을 보이니까 대리인 지가 책임져야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현명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가는데 지금 의 보고 있어요. 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굵잖아. 맞나요? 근데 세 번째 줄 표시하지 않았다면 나오잖아. 그거 찾았어요? 소재 지분을 잘 찾아야 됩니다.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명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되지 않는다. 현명 안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서 현명주의 나타날 현자에다가 이름 명자입니다. 찾았습니까? 한자. 그래서 이제 114조에 보시면 1항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우리가 아까 반드시 말했어요. 무슨 내 범위 내에서입니까?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자 줄 것이어야 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는 게 뭐라고? 현명했을 때는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다. 현명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 그 명자가 이름 명자인데 누구 이름 밝히는 거야? 본인 이름을 밝히는 거다.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항. 전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 의사표시도 중요하다. 옆에다가 수동대리입니다. 이게. 제3자에게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단 말이야. 능동대리든 114조의 1항에 능동대리든 2항에 수동대리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요. 현명의 의 나오는데 첫 번째 줄만 줄 것이면 됩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현명방법 바로 갑니다. 현명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첫 번째 줄 중간에 제한이 없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내용은
현명은 주의사적으로 본인인 것임을 인정되면 충분하다. 그 줄 꺼놓고 매매 위임장 옆에 나옵니까? 찾았어요? 네. 매매 위임장에 현금화폐 넣습니다. 매매 위임장을 줬다는 얘기는 현명한 거라 봐야 되죠. 받아야 돼요. 그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서명 대리 나와 있습니까? 이게 대행적 대리 서명 대리입니다. 마치 본인이 것처럼 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맨 끝에 가면 유효한 행위가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돼 있잖아. 이게 서명 대리 대행적 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판례 보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내용입니다. 현명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으면 현명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어? 본인한테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몇 페이지 하냐면 9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판례 보기 밑에 한다고 그랬어요. 찾았습니까? 네, 그래서 양갈로 3번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114조가 아니고 115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게 현관편이에요. 줄 다 꺼놓고 그까지.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현명 안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행위하는 놈이 딱 봤을 때 병이 봤을 때는 의리 행위하는 놈 계약 당사자인 줄 알고 있거든. 무슨 말이겠어요? 현명 안 하면은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야 지금? 의리잖아. 의리 계약 당사자로 본다니까. 그럼 누가 책임지라고? 을 책임지라. 법이 합리적이잖아요. 현명하면 효과 본인이 가. 현명 안 하면 계약서 쓴 사람이 누구야? 을 네가 책임져. 아시겠죠? 우리는 외울 필요도 없이 법좀 외울 필요 없이 다 이해돼 붙습니다. 됐죠? 네, 됐어. 저는 이거 이해하는데 뭡니까? 책 몇 번 바뀌었어요? 10번 봤습니다, 진짜. 이런 책이 아니고 이마에 두꺼운 책을 10번 봤다니까. 그 10번 보니까 그때부터 좀 알아듣겠더라고. 그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듣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한 개도 이해가 안 돼. 뭐가 한 개도 이해 안 돼? 이해되는 것도 있지. 내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아시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30%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70% 이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왜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처음 법을 배웠거든. 아시겠죠? 근데 11월, 12월 때 배웠던 사람들은 조금 더 이해해요. 한 60% 정도 이해합니다. 3, 4월 때 가면은 1, 2월 때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한 90% 이해해요. 근데 답이 안 나와. 시험 치면. 네? 문제 푸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연습을 안 해서 그래. 아시겠죠? 그건 차근차근 올려주는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밑에 또 갑시다. 밑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현명해야 되는, 현명하면 효과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이 내가. 현명하지 않으면 행위한 사람 의리니까 의리 책임진단 말이야. 그리고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2번으로 화살표 딱 해놓으면 돼요. 우리 책도 뭡니까? 보기 좋게 합리에 딱 만들어 놔요. 이렇게. 그래야 책 읽기도 좋아요. 동그라미 2번 가면 예외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 2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봅시다. 얘가 현명을 안 했어요. 현명 안 했는데 이 상대방이 이놈이 갑의 대리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단 말이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현명 안 해도 갑의 대리인이구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효과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갑니다. 이게 예외야. 상대방이 뭐거나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네? 이미 누구 대리라는 걸 본인 갑의 대리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현명 안 해도 효과는 본인한테 간다. 그 얘기입니다. 줄 꺼놓고 봅시다.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현감이 딱 해놓고 상대방이 대리인이 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대로 효과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 이해됐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내용 끝났어요. 그다음 밑에 가서 현명주의 예외입니다. 상행위 나와 있죠? 상행위를 할 때는 상법상 행위를 할 때는 현명한다 안 한다?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입니다. 상행위는 현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것만 줄 것이고 밑에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갑니다. 이때까지 뭘 했어요? 현명주의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게 뭐라고? 하자와 흥결입니다. 행위하는 사람이 누구야? 의리하잖아. 의리 누군데?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사기 강박 당했다. 언제를 봅니까? 행위하는 사람만 봐야지. 이 행위하는 사람 누군데? 의리니까. 누구를 기준한다고? 대리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칙 나와 있죠. 대리인 표준. 타이틀 행위합병. 누구 표준한다고? 대리인 표준.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죠? 포인트는 두 번째 줄 끝에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 표준을 결정한다. 법에 되어 있죠. 행위한 사람이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이 누군데? 대리인이니까. 사기간바 당했다는 건 누구 기준하고?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이중매매인데 적극 가담 했을 때 누구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동그라미 2번 내용이 적극 가담 우리 들어봤잖아. 사회질서 위반되려면 행위한 사람은 누구야? 대리인.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서 법률행위를 하면은 사회질서 위반 행위를 하면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허위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해야 돼? 대리인이 하면은 무효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2번과 3번의 내용은 사회질서 위반이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든 2번과 3번은 누구 기준으로 한다고?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는 거야. 다음 페이지 차고도 첫 번째 줄 가면은 누구 기준으로 한다고?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얘기야. 그러면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전부 다 무효 취소는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 밑에 가서 판례 보기 있습니까? 참고하세요. 옆에다 참고. 뭐 거기다가 연필을 적지 뭐 세 개 뭡니까? 굵은 펜으로 막 적지 말고 또 중요한 줄 알고 또 보고 이란다. 아시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5번 갑니다. 사기강박. 이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딱 묶어 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 뭡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 상대방이 을을 사기강박했을 때는 취소를 누가 한다 그랬어? 본인이. 본인.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 그 갑이 취소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을이 병을 뭐 했을 때 사기강박하는 경우도 있잖아. 이럴 때는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을 낼 게 없으니까 희한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얘를 사기강박하고 누구를 사기강박했어? 본인을 사기강박했잖아. 이랬을 때 이 본인이 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게 헷갈리거든. 여기서 훅 가는 거야. 다른 거는 다 이해했어. 여기서 훅 가는 거야. 봅시다. 얘가 얘를 사기강박했죠?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시 병이 갑을 사기강박했어요. 그럼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지금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는 사람이 있고 막 헷갈리잖아. 그건 내는 게라 출제 잘 냅니다. 떼면 어떻게 됩니까? 반은 떨어져 나가거든. 아시겠죠? 근데 공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당연히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해만 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대리 행위를 할 때 사기강박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취소를 못해. 이해됐죠? 그걸 외울 필요 없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문제 다 풀 수 있어. 연습만 좀 하면 돼.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 번 더. 병이 갑을 어떻게 됩니까? 사기강박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 대리행위를 할 때 사기강박이 있어서 없어? 없었기 때문에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다시 총정리. 이게 시험 지문입니다. 병이 을을 사기강박하면 얘가 취소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취소한다. 첫 번째 내용. 얘가 얘를 사기강박하면 얘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병이 갑을 사기강박하면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왜? 대리행위 할 때 사기강박이 없거든. 누구 기준으로 하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하니까. 이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해는 됐고 물론 이제 뭡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지만 마치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면은 나중에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에 기역, 니은, 디귿 돼 있죠? 요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다시 또 3월 때 가서 또 해줄 거니까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다 체크하시고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예외 본인 표준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원칙은 누구 기준하고 사기강박 당하는 건 대리인 기준인데 예외 누구 기준 한다고? 본인 기준. 이게 무슨 말인데? 핵심이 어디냐? 첫 번째 줄 중간에 본인이 지시 찾았습니까? 핵심 단어 뭔지 알죠? 누가 지시했어? 본인이 시킨 대로 대리인이 했어. 그럼 누가 한 거야? 본인이 한 거잖아. 그때 누구 기준 한다고? 본인 기준. 그리고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안 해, 못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을이 있잖아요. 갑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거 잘못됐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가가지고 뭡니까? 뭐라 지랄하면 뭐라 합니까? 을이. 야, 예를 들게. 우리 실장님이 있는데 내가 실장 보고 이거 빨리 이렇게 하세요 했잖아요. 잘못됐어. 내가 가서 지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뭐라 하면 뭐라 어느 순간 저희 와이프도 이제 동영상 보고 있는데 뭐 지랄 이런 말 쓰지 말아야 돼. 지랄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안 쓰라고요. 최대한 뭐라 하면 근데 기억나는 게 지랄 이런 거 기억나거든.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내가 시킨 대로 뭐 하라고 했는데 막 했는데 잘못됐어. 가서 내가 뭐 따지면 뭡니까? 실장이 뭐라 합니까? 쥐가 시켜놓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5짜리 붙이죠. 발까지. 맞잖아요. 뭐 그렇게 하잖아. 맞잖아. 근데 본인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럼 얘한테 책임 물을 수가 없다. 그래 법이 돼 있어. 한번 읽어보나 보자. 그렇게 돼 있는지. 특정한 법률 위반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그다음에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핵심 단어가 뭐라고?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에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시킨 대로 했으니까. 맞아요? 당연한 건데 이것도 시험 지문 나왔던 겁니다. 2번이나. 자, 그래서 거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별표 2개 놓으셔야 돼요. 2개. 2개 딱 해놓고 우리가 대리 파트에서 불공정한 법률 할 때 궁박은 누구 기준한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비읍비읍이다. 경솔 무경험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 하더라 하면서 경무대 이렇게 했잖아. 경무대. 기억나요? 예? 그 기억 안 나지 뭐. 그래서 몇 페이지 돼 있어요? 44페이지. 기본서 44페이지 참조 해놨잖아. 적어놨을 건데, 예. 44페이지에 딱 보니까 44페이지 폈어요? 폈으요. 그러면 어디에 또 별표 돼 있고 돼 있을 거야. 어디 찾아봐. 위쪽에 있죠? 예. 그래서 44페이지에 양갈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옆에다가 기본서 95페이지 참조해놨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궁박은 비읍이 있으니까 본인 기준, 경솔무경은 대리인 기준. 찾았어요? 요 판례 모르면 죽음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판례다. 시험에 4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뒤에 또 언급해놨는 겁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했습니다. 95페이지에서 넘기고 이제 96페이지로 갑니다.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117조예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리는 뭡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능력은 몇 가지 있어? 3가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는데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뭐만 있으면 됩니까?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대리는.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권리 능력 살아만 있으면 의사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법정 대리인이 다 알아서 해주죠. 애가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해도 누가 법정 대리인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살아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본인은. 근데 을은 뭡니까?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병은 법률 행위를 해야 되니까 다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 좀 하시면 돼요. 헷갈리니까 다시 깨끗하게 해가지고 합시다. 본인은 뭐 말씀드립니까? 병은 권리 능력 말씀되죠. 갑은 권리 능력 말씀되고 을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17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단 여기 갑시다. 갑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대리인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필요 없어요. 자, 병은 상대방이잖아요. 법률을 해결해야 되니까 다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뭐만 됩니까? 하나씩만 더 늘어나면 되죠. 네? 갑을병 하나 둘 셋. 네? 우리 능력은 뭐였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잖아. 갑을병 하나씩만 딱딱딱. 외우셨죠 벌써? 다 외웠어. 야,
보여줬어요. 됐어. 여기 표시해 놓든지. 아시죠? 네,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끝났습니다. 그래서 책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117조는 이미 했어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적으시면 되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에 뭐는 있어야 돼?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 줄 것이고 그래서 대리인은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살아있어야 되니까 권리능력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효과가입니다. 누구인데 기속된다고? 본인에게 기소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시고 끝에 현관편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판례보기 뭐 다음 3월달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밑에 가서 본인의 능력가입니다. 본인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본인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맨 끝에 찾았습니까? 맨 끝에 하고 있어요. 본인은 무슨 능력? 저기 해놨잖아. 권리 능력만 동그라미 해놨잖아. 본인만 권리 능력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대리는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 상대방은 다 있어야 된다. 법률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나와 있죠. 수권행위를 하면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뭐가 나옵니까? 복대리가 나옵니다. 복대리.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제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입니다.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는 무슨 대리 갑니까? 복대리로 갑니다. 복대리. 그래서 이제 복대리로 갑니다. 복대리는 우리 판소노트 펴봅시다. 23페이지일 거예요. 판소노트에. 찾습니까? 네, 복대리로 갑니다. 복대리는 그림부터 그리고 봅시다. 갑이 X 부동산을 1억에 팔아달라고 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대리금 받은 을이 상대방 병하고 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에게 가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대리인이 교통사고를 걸렸어요. 교통사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병원에 폐렴 걸렸습니다. 우한에서 배달된 폐렴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옛날엔 메르스 이런 거 들어봤죠? 네, 메르스 폐렴 걸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완전히 뭡니까? 전 세계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죠? 미국은 다이부터가 안 될 거니까 다이 하니까 또 이해 못 하는데 전쟁이 안 되니까 뭐로서 병거리를 막 부리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맞잖아. 예, 전 세계를 상대로 뭡니까 공격하고 있는 거야. 예, 무슨 공격입니까? 질병 공격. 그래서 메르스 신종 적어놓을게요. 이것도 1에 걸렸습니다. 얘 뭐 됩니까? 그러면 격리가 되잖아. 못 나오잖아. 네. 한 물어볼게. 그러면 대리행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사유를 뭘 한다? 부득이한 사유를 한단 말이야. 부득이한 사유. 교통사고 당했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손뭉디, 다리뭉디, 마디마디 다 빠졌습니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사유다? 부득이한 사유. 아시겠죠? 너무 잔인한 얘기했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럼 못하니까 누굴 선임합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한다고. 복대리인을 선임한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하고 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그대로 본인한테 가더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 복대리인.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성질부터 보는 거예요. 성질. 복대리는요, 이 사람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든 임의 대리인이든 다시 선임하면 얘는 항상 임의 대리인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필기 다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임의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다. 두 번째 갑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냐 아니면 시험 문제 대리인의 대리인이냐 이게 시험의 포인트라고. 이 시험 4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어떤 걸까? 행위를 하면 효과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이 들어가니까 복대리는 또 누구의 대리다?
본인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시험의 포인트 이렇게 되고, 요게 시험에 4번이나 나왔던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4번째 내용. 대리행위로 선임이 되느냐, 아니면 복임행위로 선임이 되느냐. 이겁니다. 뭐로 선임됩니까? 복대리인을 임명하는 행위가 복임행위야. 요걸 선임돼. 대리행위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다. 요게 17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복임행위로 선임이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6번째 요겁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크냐. 이거 다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대리인의 범위가 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큽니까? 을이 있잖아요. 내가 행위를 못하니까 정보고, 아니는 요것만 해. 대리권 범위를 정해주죠. 그럼 어느 게 크다? 대리권이 범위인데 내하고 똑같이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부등은 알고 있죠? 어느 게 크다? 이게 되면 크다 이 말이야. 아시죠? 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대리권의 범위가 복대리권의 범위보다 크다. 그래서 결국엔 복대리권은 어디에 의존합니까? 대리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얘가 소멸하면 얘도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됐고, 그다음 8번째 적어놔야 된다. 우리 판서 노트에.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 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를 하면은 또 이제 뭡니까? 뭐 음성 판결이나 다시 경위 해제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 다시 와서 행위할 수도 있죠. 행위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해도 을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다? 성질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복대리가 시험에 나오면요, 이 성질에서 2개 내지 3개를 냅니다. 시험 지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0조 내용으로 갈 건데, 복인권과 그 책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 법정 대리부터 보는데,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이렇게 되는데, 임의 대리가요 120조, 121조 내용이고 법정 대리가 122조 내용이에요. 다시 법정 볼 거예요. 그러면 법정 대리는 누굽니까? 부모님이지.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무슨 대리입니까? 법정 대리예요. 법정 대리인. 무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기간이 길죠? 그래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놨어 법에. 취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딸이 있잖아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죠. 피부 색깔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봐도 이제 뭐니까 얘가 자꾸 이제 뭐 태권도 한다 그래가지고 태권도 못하게 만들고 피아노 시키고 했는데, 그 오빠가 계속 요즘은 뭡니까? 오빠가 이제 공 차고 이게 축구 차고 이게 재밌어 해가지고 가서 딸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공 차고 댕기고 이란다니까 지금. 그래서 항상 교육시키죠. 제가 말, 야, 니는 요거는 취미로 하는 거야. 알겠지?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딸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하고 진짜 많이 닮았다 생각. 피부 색깔도 똑같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생긴 것도 똑같다. 근데 눈만 좀 크다. 얼마 닮아서 다행이죠. 예, 다행이죠. 예. 저도 눈이 컸는데 이 살이 찌면서 이게 눈이 작아진 거예요. 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복인권이 있다 없다? 있는데 우리 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밀었는데 다쳤어 이 배가. 그러면 누가 불려갑니까? 엄마가. 법정 대리 불려간다고. 과실이 없어도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그렇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왜? 19년,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19년 동안 뭡니까? 무슨 대리니까? 법정 대리인이 되니까 언제든지 복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책임은 끝까지 다지라 이 말이에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지금 뭡니까? 30대 돼도 뭡니까? 무슨 책임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과실 책임지고.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30대, 지금 40대 취업이 안 되는데 뭐. 응? 지금 뭡니까? 노인들 일자리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노인들 취업률은 뭡니까? 60만 명, 뭐 70만 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40대하고 20대들 취업이 안 돼요, 지금. 맞잖아요? 주위 한번 보세요. 취업된 사람 있는가? 저희 주위에도 없어요, 지금. 마고 있습니까? 그냥 포기입니다, 포기. 100군데서도 뭡니까? 면접 한번 갈까 말까요? SK 알죠? 스카이. SK 아시면 스카이. 그 서울대, 연고대 있잖아요. 걔들도 넣어도 뭡니까? 한 100군데면 한 3군데, 4군데 면접 오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 지금 체험량이 안 좋아요. 예? 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지금 무슨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애가 성년이 됐는데도 무슨 책임지고 있어요? 뭐가 책임집니까? 여러분하고 여러분 위에 세대들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도 우리 때 그 IMF 때 여기 제가 대학교 다녔을 텐데 그 위에 세대들은 뭡니까? 선배들 얘기하면요. 그때는 선배들이 와서 뭡니까? 술도 많이 사려고 그랬어요. 예. 왜? 경기가 너무 좋았고 취업도 잘 되니까. 나가면 뭡니까? 100% 취업했어요. 저희 때 지금 IMF 때 좀 안 좋았는데 울산은 좋았거든. 그 당시에. 예? 울산 좋았어. 하여튼 그래 됐는데, 네, 그렇고. 자, 하여튼, 그래서 무슨 책임지고 있다고?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임의대리 갑니다. 임의대리는 한번 물어볼게요. 원칙이 복인권, 복대를 임명하는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는 이유를 또 이해해보자고.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했지, 정인한테 팔아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을에게 팔아달라고 했지, 정인한테 팔아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원칙은 복대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본인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근데 예외. 신종 나왔죠, 아까?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걸렸다. 경위당하죠? 행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교통사고 당했다. 행위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럼 이걸 뭘 한다 그랬어? 그렇죠. 부득이한 사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뭐 하면은 승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다.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리고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외우는 사람이 있어, 바보같이. 봐보세요. 누가 선임을 했어? 대리인이 선임했잖아. 니 좀 해달라고. 맞아요? 그럼 책임은 어떻게 되는데? 감독이. 선임했으니까 감독이 해야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다. 이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 얼마나 쉬워요? 민법 제일 쉬워요. 저 입장에서. 네. 저 입장에서 제일 쉬워. 그래서 이제 뭐 이해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선임을 누가 했으니까? 대리인 했으니까 감독해야지. 그래서 무슨 책임입니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진다. 됐어요? 그러면 또 한번 얘기 또 해보자고. 120조에 가면은 122조에 가면은 어떤 일이냐면 법정 대리인 또 교통사고 걸릴 수도,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메르스, 신종, 뭐 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무슨 사유였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교통사고 이런 걸로 해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임할 수 있죠? 이럴 때는 경감해서 무과실이 아니고 뭐라고? 경감해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소멸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소멸하면 딱 두 가지를 배웠어요. 127조, 128조. 자, 보통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돼요. 우리 아까 배웠는데 127조는 뭡니까?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의 소멸사유 아닙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본사, 대사, 대파, 대승 했잖아 지금. 여기 미리 했잖아. 그 다음에 128조는 저기 했잖아. 근데 법조문에 그냥 찍었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처리로 소멸합니다. 됐어요? 여기다가 여기 있잖아요.
본사, 대사, 대파, 대성돼 있죠? 요 복사, 복파, 복성이야. 한 개만 더 하면 돼. 아시겠죠? 복대리인이 파산했을 때, 복대리 성령이 계실 때도 소멸 사유가 된답니다. 된다는 거예요. 예. 사망했을 때 마찬가지고. 자, 이런 내용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요겁니다. 뭐가 소멸하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을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여기 이제 소멸 사유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이제 복대리의 내용이다 이 말. 여기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대로 시험 질문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이제 줄을 끌어 갑시다. 죽으랍니다. 죽으랍니다. 다음에 우리 3, 4, 5때 들 때는 이제 여기 어디 줄 거세요? 얘기를 안 합니다. 아, 이런 내용인 거 아시겠죠? 아, 책 읽어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뭘 갖고 있습니까? 책에 기득권을 다 갖고 있잖아. 책 좀 빌려달라 할 때 어떻게 그랬어요? 커피 한 잔, 그냥 안 되는데 라면서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거예요. 아셨죠? 밥 한 끼 얻어먹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1월 2월 달에는 뭡니까? 민법 총칙 내용을 뭡니까? 어디 줄 거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물권법 가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할 거예요. 왜냐? 예. 물권법에는 또 이제 잘 안 나오는 파트 있잖아요. 많이 가감이 좀 걸립니다. 2월 달에는, 1, 2월 달에는. 3, 4월 달에는 뭡니까? 3, 4월 달에 하겠다고 얘기해줘요. 아시겠죠? 잘 안 나옵니다. 얘기해줍니다. 미리. 모든 책이 있으니까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거 안 해준대요? 따지러 오거든. 해줍니다. 그래서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민법 총칙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줄 거 주고 하니까. 그래서 책에 보도록 합니다. 97페이지. 복대리 갑니다. 복대리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찾았어요. 끝에. 그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에 됩니다? 본인에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어디에 해놨냐면은 판소 노트에 23페이지 타이틀에 딱 해놨습니다. 정의가 시험에 4번 나왔거든.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한. 효과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근데 대리인의 대리인 해가지고 X 해놔야 돼.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그랬죠.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포인트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은 끝에 있습니다.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줄 것이고. 그래서 복임은 복대를 임명하는 행위지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수권행위다 라고 되어 있죠. 줄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내용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찾았습니까? 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게 포인트예요. 했던 내용이에요. 그 시험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에. 누구 나온다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복대리를 선임한 뒤라도 이 4번에도 별표 안 내시고 2번 나왔던 질문이야. 복대리를 선임해도 의뢰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별표 해놓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해놓고 복대를 선임해도 의뢰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의 성질을 간 내용이고 그 밑에 가서 복인권과 그 책임 나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갑니다. 언제나 복인권을 가진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양갈로 1번에 법정대리 현감을 딱 해놓고 법정대리는 언제나 복인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딱 하샵에 딱 해놓고 그런데 밑에 갑시다. 그래서 즉 그까지 줄 거세요.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임 있죠. 책임은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갈로가 핵심이야. 무슨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런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 나왔잖아. 법정대리인데 부득이한 사유 나면 선임감사 책임입니다. 경감에서. 경감에는 다 나와 있죠. 그래도 됩니다. 동그라미 딱 해놓고 경감에서 뭐라고? 선임감사 책임입니다. 정리 다 됐죠. 그 다음에 임의대리입니다.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나와 있어요. 임의대리는 원칙은 복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끝에 줄 거야 돼. 원칙적으로는 복인권이 없다. 그러나 다만 예외입니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넘기시고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데? 책임은 선임감독상의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습니까? 네, 됩니다. 선임 감사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에 본인의 지명도 찾았습니까? 그럼 본인이 지명한 대로 선임을 했다고요.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일로 와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얘를 선임하라고 했어. 그걸 시킨 대로 선임했어. 무슨 말이죠? 우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다시 이해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질문도 본인이 얘를 지명해가지고 선임하라고 했어. 근데 얘가 잘못했어. 문제 생겼어. 갑이 그러니까 야 임마 니 왜 이랬어? 우리 뭐랍니까? 이거 시킨 대로 했잖아. 책임 물을 수 없어. 그 얘기야 그 얘기. 아무것도 아니네. 무슨 말이겠죠? 그 얘기다 그 얘기.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형 앞에 되는 거. 복대 선임하는 경우 그 부적임들 불쌍한 선임을 알고 본인의 통지에 해임을 태만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선임을 했으니까 감독 책임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선임을 누가 했어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했잖아. 본인이 지시해서 대리인이 선임했잖아. 그 감독. 내가 기본적으로 선임했으니까 책임을 질 거는 있잖아. 감독 책임은 있잖아. 근데 그걸 뭡니까? 말했을 때 태만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빼쁘면 원칙은 책임을 져 안 져? 안 져. 근데 내가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태만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선임을 누가 했으니까? 대리인이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책임을 안 져. 잘못해도 복대리니. 맞아요? 그 태만하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복대리 지위 갑니다. 복대리 지위 가니까 밑에 123조 나와 있죠? 1항 복대리는 그 권한에서 본인을 된다. 그래서 무슨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현관편을 주고. 그래서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2항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현관편을 주고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갈로 1번 본인의 대리인이고 타이틀만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항상 무슨 대리인입니까? 임의 대리인이고 그리고 양갈로 3번 어디에 의존합니까? 대리인에 의존한다. 대리꾼에 의존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양갈로 3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밑에 대리권의 존립과 범위는 어디에 의존합니까? 복대리권의 범위와 존립은 어디에 의존합니까? 대리권에 의존한다. 그래서 맨 끝에 주요권을 현관편 뭐가 소멸하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끝났습니다. 옆에 페이지 양갈로 4번의 내용은 123조 2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수 청구가 비용 상환 청구권의 권리를 가진다. 내가 뭡니까? 내가 대신해 줬잖아요. 팔아줬잖아요. 그럼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비용 들어간 거 있으면 비용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5번 갑니다. 복대리의 소멸입니다. 자 1번, 2번, 3번 돼 있죠? 다 했습니다. 본사, 대사, 대파, 대승. 그리고 복대리 사망, 도대리 파산, 복대리 승인 후기 개시도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내용이고, 이번에 3번 선임행위를 처리하는 경우도 당연히 소멸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내용 칠판에 적어놨죠? 네,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쉬는 시간에 뭡니까? 문제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에 3번 문제가 있죠. 3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모르겠으면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113페이지에 3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 혼자 쉬고 오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